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정 어학연구소의 차은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번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20번의 내용은 기존의 방식을 버리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표 달성이 목표라면 목표 달성을 하고 싶다면은 기존의 방식을 버려라 라고 필자가 주장하는 글이었는데요. 자, 이 문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별표 몇 개인지 잠깐 세보도록 할게요. 몇 개인가요? 5개죠. 자, 18번과 19번과 달리 20번은 좀 어려운 문단이었고요. 그만큼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하자라는 마음까지 가지면서 첫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In business school, 경영대학에서는 they teach an approach to management decisions. 그들은 경영 결정에 접근 방식을 가르칩니다. 자, approach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approach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to라는 전치사 때문입니다. 자, approach는 크게 품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이고요. 두 번째는 동사입니다. 자, 명사일 때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의 한 종류로서 우리 일반적인 명사는 그 뒤에서 전치사 구의 수식을 받아도 괜찮죠. 그래서 명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 뒤에 to 전치사 구의 수식을 이렇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명사로 쓰인 approach 다음에 to가 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동사로 쓰인 approach는요, 그 품사가 타 동사입니다. 자, 타동사의 특징이 뭐죠? 그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타동사로 쓰인 approach 다음에 만약에 to 전치사가 쓰이게 된 다음에 또 명사가 따라오게 되면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approach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to가 따라온 건데 품사가 뭐냐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가 다르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안에서 approach라는 단어가 쓰이면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이 이 단어가 무슨 품사로 쓰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품사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전치사가 명사가 쓰였다면 맞고요. 동사로 쓰였다면 전치사 to가 쓰였을 때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판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이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pproach라는 단어 앞에 on이라는 부정관사가 붙었습니다. 하나의 라는 뜻으로서 반드시 명사 앞에만 붙죠. 그래서 우리는 approach라가 명사의 품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to 전치사가 맞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영 결정의 접근 방식인데 그 접근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 관계대명사 대절에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인데요. 자, 대절 안에서 볼게요. That is designed to overcome our natural tendency to cling to the familiar whether or not it works. 자, 고안되어졌대요. 왜 고안이 되어졌냐면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극복하도록 고안이 되어진 겁니다. 자, 타고난 성향이란 게 뭐냐면 친숙한 것들을 고수하고자 하는, 즉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타고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경영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사절로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의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타고난 경향이 되는 건데요. 우리의 그 타고난 경향이라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그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경영 결정에의 접근 방식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줘야 될 것은 먼저 be designed to로서 여기서 지금 approach, 접근 방식이라는 사물명사가 수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물명사는 스스로 고안할 수 없죠. 고안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A 형태의 수동태가 쓰였고요.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be intended to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도록 하세요. 자, 또 하나 overcome 하는 무엇을 극복하다라는 뜻인데 get over 이라는 두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겠고요. 또 natural 하면은 타고난이라는 뜻인데요. natural 타고난이라는 뜻과 같은 뜻을 갖는 형용사는 특별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단어인데요. 자, 같은 뜻으로 innate가 있고요. 또 inherent가 있고요. indigenous. 자, 이거 잠깐 지우고 다시 쓰도록 할게요. indigenous. 그리고 마지막으로 inborn. 자, 이렇게 innate, inherent. 자, 여기 R 다음에 이 자리에 쓰인 것은 E입니다. 소문자 E. inherent. 그리고 indigenous, inborn. 이 네 단어는 모두 타고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natural 자리에 이 네 단어 중에 하나가 쓰이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암기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familiar를 선생님이 아까 해석할 때 친숙한 것들이라고 해석을 했죠. 이렇게 정관사 더가 그 뒤에 형용사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복수 보통 명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에도 친숙한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것은 바로 이 whether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whether 하면 항상 떠올리는 거에 whether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바로 if라는 거죠. 중요한 문법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whether를 if로 대체할 수 있냐 없느냐가 항상 중요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먼저 whether과 if라는 것이 크게 명사절과 그리고 부사절의 기능이 있습니다. 명사절의 기능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요들이 의미가 같아요. 무엇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의미는 같은데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whether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 가능하다라는 것은 주어 자리도 가능하고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or, not 또는 투부정사가 붙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if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if의 경우에는 동사의 목적어만 가능합니다. 우리 whether에서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 쓴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모두 포함한 거거든요. 그런데 if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못하고 동사의 목적어의 기능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or, not 또는 투부정사가 붙으면 틀린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명사절로 쓰일 경우에 if와 whether의 의미가 같기는 한데 쓰임새가 달라지죠. 그래서 명사절 안에서도 if로 대체할 수 있는 whether가 있고요. 대체할 수 없는 whether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어떤 자리로 어떤 역할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필요한 건데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부사절로 쓰였을 경우입니다. 부사절로 쓰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별로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예 의미가 달라요. whether는 부사절에서 쓰이면요. 무엇에 상관없이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if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 가정법, 뭐뭐라면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자, 이렇게 명사절의 경우에는 의미가 같고 부사절의 경우에는 아예 의미가 달라집니다. 명사절의 경우에도 의미가 같더라도 그 안에서 역할이 구분되어진다는 점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장을 볼까요? 먼저 딱 대충 보면요. whether 다음에 바로 or, not이 붙었습니다. 우리 아까 위에서 말했죠. whether는 그 뒤에 바로 or, not이 붙거나 바로 투부정사가 붙어도 가능하지만 if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or, not이 바로 붙은 것으로 보아 이 whether는 if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이제 보니까 이 문장 전체 안에서 whether or not it works라는 문장이 부사절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사절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whether과 if는 의미가 달리 쓰입니다. 그래서 꼭 or, not 때문이 아니더라도 if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여기서의 whether는 if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서 다음에 whether과 if를 사용한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필자는 첫 문장을 통해서 경영대학에서 가르치는 어떤 경영 결정 방식에 접근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예시를 제공을 합니다. If an executive wants to examine a company policy, 자, 만약에 어떤 경영자가 회사의 정책을 검토하고 싶다면 he or she first puts aside whatever has been done historically. 그 또는 그녀, 여기서 그 또는 그녀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경영자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 경영자는 일단은 제쳐두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행해진 것들은 일단은 제쳐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and focuses instead on what the policy should be. 그리고 대신에 그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 이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 왔는가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집중 포인트는 이 정책 자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정책의 목적의 본질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해줘야 될 것은요. 먼저 he or she, or이라는 등기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 또는 그녀라는 의미로서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보시면 지금 puts, 단수 취급으로 수일치됐다라는 거 주의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whatever이라는 자리인데요. 이 whatever를 however에 대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whatever의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의문사라는 것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대명사, 두 번째 의문 형용사, 세 번째 의문 부사입니다. 자, 여기 n은 noun, 명사의 n, 준말이 되겠고요. 여기 a는 adjective라고 하는 형용사의 준말, 그리고 adv는 adverb라고 하는 부사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다라고 선생님이 말을 한 거고요. 자, 먼저 whatever과 같은 경우에는 의문 부사의 종류예요. whatever 또는 what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문 대명사의 종류로서 what 또는 whatever이 있고요. 의문 부사의 종류로서는 how 또는 however이 있습니다.
자, 의문 대명사는요, 그 이름처럼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명사는 문법적으로 문장 안에서 필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이미 의문 대명사 안에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의문 대명사 다음에 오는 문장은 필수 구성 요소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whatever이나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however는요, 의문 부사예요. 자, 의문 부사라면은 부사는요, 문법적으로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부사는 그냥 의미를 더해주는 것일 뿐이지 문장 안에서 빠지든 더해지든 별로 문법적으로는 아무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 부사인 however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whatever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장을 보았을 때 has been done historically의 형태로 주어가 빠진 동사가 바로 왔죠. 즉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whatever만 가능하고 however이 올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내신 시험이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whatever과 however를 구별하는 정도로 나올 텐데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whatever 자리에 whichever를 대체해서 넣을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자, whichever도 넣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 이유는요, whichever과 같은 경우에 쓰이는 경우가 어떤 한정된 범위가 있을 때만 씁니다. 하지만 whatever는 범위가 없을 때 써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 안에서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범위나 제한 없이 정말 무엇이든지 예전에 행해진 것이라면 일단 제쳐 놔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whichever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즉, whatever과 whichever의 구분은 해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의미상 보았을 때 그것이 범위가 있다면은 whichever, 범위가 없다면은 whatever이라는 거죠. 그리고 whatever과 however의 구분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여부로 구분을 합니다. whatever 다음에는 불완전한 조리, however 다음에는 완전한 조리 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자, 이 자리가 반드시 whatever밖에 쓰일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what들 여기 주의를 해주세요. 이 what도 마찬가지로 whatever처럼 의문 대명사로서 그 뒤에 불완전한 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how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기억해줘야 될 것이 he or she, 그 또는 그녀라는 단수 주어에 대해서 우리 아까 본동사로 put aside라는 것이 단수 동사로 수일치됐다라고 보았죠. and라는 등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는 이 focuses라는 동사도 앞에 있는 put와 함께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단수 취급이 되었다는 점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자는 경영 접근 방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성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경영 접근 방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시를 통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Follow the same approach as you examine how you should look, speak, and act to best achieve your objectives.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동일한 절차란 뭘까요? 바로 윗문장에서 말을 하는 지금까지 행해와졌던 것들을 버리고 일단은 제쳐놓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에 어떤 본질에 집중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래요. 언제? As you examine how you should look, speak, and act. 당신이 어떻게 보여야 하고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때에 동일한 절차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의 as는요,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서 시간의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시간의 접속사로 쓰였다는 것은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와야 되겠죠? 보시면은 you, 주어, examine, 동사, how you should look, speak, and act 라는 의문사, 명사, 절이 목적어로 왔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절이 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접속사가 아닌 with라는 전치사로 대체될 수 없겠고요. 이제 가끔씩 with 분사 구문으로 착각을 해서 여기서의 you를 주어가 아닌 목적어로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examine을 동사가 아닌 목적 보호로 착각을 해서 여기 as 대신에 with를 써도 틀리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한 절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접속사로서 앞에 있는 문장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접속사 자리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서의 as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까지도 기억을 해주세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음으로 to best achieve your objectives. 당신의 목표를 최상으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보이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할지를 검토할 때 동일한 절차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이 objective, 목표라는 단어인데요. 이 목표라는 단어는 그 뒤에가 이 단어의 끝부분이 조금씩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object 하면요. 명사로는 목적,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사로는 어디에 반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objection 하면은 명사로 반대라는 뜻이 되겠고요. objective 하면은 명사로 목적, 형용사로는 객관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objectivity 하면은 명사로서 객관성이라는 뜻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일 때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objective, 목적이라는 명사가 이 문장 안에서는 쓰였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이 바로 how라는 의문사인데 이 how가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부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완전한 절을 가져오게 되죠. 의문 부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주어, you, should, 그 다음에 look, speak, and act 형태로 동사가 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을 만한 게 이 동사들이 이형식 동사라면은 그 뒤에 뭐 보어가 와야 된다거나 또는 삼형식 동사라면 그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동사로만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how 자리에 what을 대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여기서 나온 이 동사들은 뒤에 보어나 목적어 없이 완전한 일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일형식 동사는 주어 플러스 동사로서 이미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여기서의 그 동사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선생님이 해석을 할 때 look, 보이다, speak, 말을 하다, act, 행동하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자, 이러한 동사들이 그 동사 자체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뒤에 보어나 목적어 없이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how 다음에 온 이 문장은 주어와 일형식 동사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이라서 그 앞에 불완전한 문장을 가져오는 what은 올 수 없고 완전한 문장만 받을 수 있는 how만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문사에서 how를 써야 되냐 what을 써야 하냐라는 것을 구분을 제대로 하려면요.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안에서 동사가 뭐가 쓰였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동사가 일형식 동사라면은 목적어나 보어 없이도 완전하겠고요. 이형식 동사라면은 보어가 있어야 완전하겠고요. 삼형식 동사라면은 목적어가 있어야 완전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완전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사실상 동사의 종류를 다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동사부터 처음까지 다 외우려면 시간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 머리도 많이 아플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내신 대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what과 how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이 문단 속에서 나온 whatever 그리고 what, how 등과 같은 의문사 절에 대해서는 그대로 암기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원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해는 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암기를 하심으로써 시험 문제에서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whatever 절, wow 절, 그리고 how 절 모두 그대로 암기해버리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n't assume. 아이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that. 막 내려갔네요, 이게. 다시 올려서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That there is some inherent value to the way you have always done things. 당신이 항상 어떤 일들을 처리해왔던 그 방식에 대해서 고유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생각하다라는 동사로서 assume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고유한 가치 inherent. 우리 아까 inherent라는 거 내추럴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 같은 의미를 가진 네 가지 형용사 중에 하나로서 같이 봤던 단어이죠? 그래서 같이 외워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문법 포인트는 the way라는 이 자리가요. 만약에 the way, how로 쓰였다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the way, how는 절대로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의문사인 how 그리고 what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절대로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사 바로 다음에 what 또는 how 절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e way, how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the way만 따로 쓰이거나 또는 how만 따로 쓰이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the way you have always done thing 가능하고요. how you have always done thing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 way, how가 같이 쓰이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 focused on becoming the best you can be. 당신이 될 수 있는 한 최상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Not how you have always been. 당신이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keep이라는 이 형식 동사 다음에 이제 보호가 와야 되는데 보호 자리에는 분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겠죠? 분사는 사실상 형용사의 일종이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것은 과거 분사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과거 분사가 쓰인 이유는 의미상 보았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집중시키도록 하십시오라는 뜻으로서 스스로를 집중시키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과거 분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굳이 과거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가 쓰여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미상 과거 분사가 쓰였다는 점을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아까 우리 봤었던 how 의문사절이 왔죠? 여기서도 you have always been 이라는 문장이 왔는데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 how밖에 올 수 없고요. what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었던 how절, what절과 함께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은 문장입니다. 자, 여기 not과 같은 경우는 반n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쳐두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정답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은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의 방식을 버려라라는 것이 정답이 됐었는데요. 이제 주제나 제목,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나올지라도 사실상 정답은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랑 비슷하겠죠. 바로 이 내용의 요지, 즉 기존의 방식을 버려라 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빈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빈칸 문제와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에 보시면요. 바로 여기 주황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 경영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친숙한 것에 익숙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 우리의 자연적인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밑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Focuses instead on what the policy should be. 대신에 정책 자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것이 곧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앞으로 취해야 할 목적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거랑 여기서 말하는 거랑 맥락이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빈칸으로 뚫어놓고 빈칸을 추론하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장과 또 이 문장 특별히 주의하셔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이 문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맥락이 나옵니다. 아이고, 자, 싹 지우고 다시 보죠. Don't assume that there is some inherent value to the way you have always done things. 당신이 항상 일을 처리해왔던 그 방식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즉, 기존의 방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즉,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의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것이 되겠죠? 동일하게 같은 맥락인데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도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라서 특별히 유의해서 읽어두는 것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어법 어휘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어법 어휘 문제와 같은 경우는 우리 위에서부터 살펴봤던 것들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whether이 if로 대체되어질 수 없다는 점 체크하자라고 했었고요. 또 approach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to 전치사구가 옳습니다. 만약에 to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틀린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자라고 했었고, natural과 같은 뜻을 갖는 네 단어 반드시 암기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whatever가 what이 들어간 또 밑에서 보시면은 how가 들어간 문장들 각각 왜 그 자리에는 what밖에 안 되는지, 왜 이 자리에는 how밖에 안 되는지 이유와 함께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문장 안에서의 동사의 병렬 구조들 put aside와 focuses가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의 as가 접속사로 쓰였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keep focused의 형태로 지금 이 자리에 focus가 과거 분사로 쓰였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주셔야 할 것은 무관한 문장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무관한 문장 문제라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그 문장이 전체 흐름과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가령 이런 문장이 삽입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존의 것을 버려라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것과 반대로 현재의 것이 더 낫다고 기존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즉 기존의 방식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와 같은 어투의 문장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문장이 무관하다라고 고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방식을 버려라 라는 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성취하고 싶다면 기존의 방식을 버리라 라는 거였죠.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내신에서 변형이 될지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 또 암기해 주셔야 될 부분도 많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강의도 여러분 들으시고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관련된 변형 문제까지 다 풀어주시기를 풀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에서 2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